그렇습니다. 이 젠더 문제, 젠더 갈등 2030은 갈대숲이다. 마음이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아침에 부는 바람에는 서쪽으로 누웠다가 저녁에 부는 바람에는 동쪽으로 누워버리는 그런 얘기인데요.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성구별, 이것을 젠더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나온 지는 70년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말을 뭐 이런저런 논문에서 쓰고 있다가 또 이제 그 말이 어디론가 사라진 듯 귀에 들리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 문화적인 성,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젠더, 섹스 대신에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일면 톱을 달았습니다. 선거 공식 뒤집는 3S 대선이다. 3S다. 하나는 소셜미디어, 하나는 스마일, 하나는 숏.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 공간,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한강 백사장에 100만 인파 모여놓고 또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운동장에 뭐 5만 10만 모여놓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유세, 또는 유세 차량이라고 해서 왜 버스를 반쯤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이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러한 방식.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 굽신굽신 절을 하는 이러한 식의 유세, 재래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하는 그런 유세, 이런 유세는 이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이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모든 건 인터넷으로 한다.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 유세인 겁니다. 두 번째 스마일은 보는 사람이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피게 재밌게 만들어라. 크크크 이런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스마일이고, 세 번째가 숏. 길게 말하지 마라. 장광설을 말하지 마라. 아무리 중요하고 진지한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유권자들께 말씀을 아뢰을 때는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 7글자로 얘기해라.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3S 선거 양상이 2022년에 펼쳐지고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선거 공식이 다 깨지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요, 이제 정치부에 오랫동안 이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아무리 여러 가지 정치 공학을 해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갈려. 동쪽이냐 서쪽이냐,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걸로 갈려. 이제 그런 얘기가 지난번 대선까지 옳았다면 이번 대선은 아닐 수 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조직이냐 바람몰이냐, 그거는 지나간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세대 그리고 젠더. 세대는 50, 60 중장년이냐 2030이냐, 이게 세대입니다. 세대가 아주 명확하게 그 지지 후보에 갈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젠더와 세대가 뭉쳐있는 곳이 바로 20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짜증나실지 모르겠는데 20대 남자 그 20대 남자들한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남성 유권자들한테. 먼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30에 있는 유권자가 1,300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절반쯤이 남성이겠죠. 그렇다면은 2030 세대 중에 절반쯤이 되는 750만 여성들은 포기한다는 뜻이냐? 뭐 입만 열면 후보들이 20대 남성들한테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이요, 결집을 잘합니다. 20대 여성들보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또 자신들의 단톡방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막 불이 붙은 듯이 20대 남성들은 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 복무라고 하는. 20대 여성들에게는 군 복무 같은 공통된 경험도 없고 요즘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뭐 출산과 같은 그런 공통 경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20대 남성들은 이 군복무라는 강렬한 경험이 이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결집이 잘 된다. 그 밖에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요만은 그 다음 두 번째, 20대 여성에 비해서 20대 남성이 귀가 얇답니다. 그래서 꼬드기가 좋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아침에 부는 거하고 오후에 부는 거 달리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엎드리는 그런 유권자층이 20대 남성들이다.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한테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20대 남성하고 여성하고 그 후보별로 이 지지율 격차가 20에서 30% 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별 여야 후보들의 격차 중에서 20, 30대의 격차가 가장 큰 쪽에 속합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습니다만 오늘 동아일보 일면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 젠더 갈등 속에 뛰어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인 듯 이재명 후보는 여성 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성소수자.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는 동행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아시는 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여기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 쪽에 줄을 서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20대 여성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부서를 폐지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 같은데 20대 여성, 30대 여성들도 여성가족부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민주당 쪽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문제 같은 젠더 이슈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평소 입장 그것 때문에 닷페이스에 가서 인터뷰를 했고 2030 세대의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 맞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2대남 20대 남성 유권자들에게 올인을 하다시피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이준석의 영향이 큽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20대 남성들을 매우 그 단단한 그런 자기 정치적 재산이라고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도 이준석의 요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 이런 거 내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이준석이 전기차 몰고 다닙니다. 아이오닉. 그래서 이제 또 여의도 참새들이 방앗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의 귀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은 그 발원지가 이준석이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서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지는 이 글목에서 바라봤을 때 이재명은 여성 쪽에, 윤석열은 남성 쪽에 그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걱정도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젠더 갈등에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좀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양쪽에서 호감을 확실하게 얻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그러다가 양쪽을 다 놓칠 수 있다.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한쪽을 잡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서 20대 남성을 위한 병사들 봉급 200만 원으로 올려준다면서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제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은 월 200만 원씩 받아? 여성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200만 원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젠더 갈등에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20대 남성들한테 이재명 후보도 공을 들이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게 좀 바뀌고 있어서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변신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일관된 입장을 좀 가지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